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일단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냈고, 음, 이 HTTP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어떤 분은 웹 3.0을 써놓으신 분이 계시던데, HTTP 3.0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QUIC죠, QUIC. 예전에는 2.0에서는 TCP를 기반으로 했는데, TCP에 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UDP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UDP는 보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TLS를 결합을 해서 이 두 가지 QUIC와 TLS를 반드시 언급해주고, 그리고 연결할 때 1RTT, 0RTT, 갱신할 때 요거를 꼭 같이 써주셔야 좀 더 고득점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1RTT, 0RTT 같은 경우는 3단락에다가 그 과정까지 같이 써주시면은 고득점 받기 좋은 것 같아요. 2단락 가에다가는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프로토콜이 나오면 스택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한 3단락 정도에다가 1RTT, 0RTT 써주시면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헷갈렸는데 요 TCP/IP랑 OSI 7 레이어 이거는 OSI니까 이게 D 주루입니다. D 주루 이게 디팩토 디팩토 저도 채점하다가 헷갈려갖고 반대로 채점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점수를 깎진 않았습니다. 제가 막 반대로 좀 그 코멘트 달아놓은 게 있어갖고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요게 D주로 TCP/IP가 디팩토 TCP/IP는 그냥 그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준수를 해야지 통신이 되는 거죠. 근데 OSI 7 레이어는 참조 모델이다. 그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게 OSI 7 레이어다. 일단은 그 정도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비교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3단락에 제일 무난한 거는 이것도 계층 간 통신이고, 이것도 계층 간 통신이니까, 뭐 서비스 프리미티브 같은 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IoT 매터는 특징에다가 상단 신안 써주시고, 프로토콜이니까 당연히 스택을 그려줘야겠죠. 2단락 가에다가는 스택을 그려주고, 나에다가는 구성 요소 써주시고, 3단락에다가는 기존에 이제 뭐 매터 이전에 어떤 프로토콜과의 비교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매터의 그 뭐라고 하죠? 그 구성 요소인가? 뭐 네트워크 뭐, 아, 스택 말고 뭐 또 다른 거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뭐 그냥 FDN, NFV 써주시면 되고, FEC와 BEC. FEC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자체적으로나 스스로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고 한다. BEC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재전송을 요청한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단락은 FEC랑 BEC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ARQ를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 다음에 DHCP에서 나와야 될 거는, 어, 도라가 나와야 되고, 연결할 때 도라, 갱신할 때 라, 해제할 때 릴리즈. 그리고 이거는 시점은 2분의 1 시점에 하고, 3단락 에이전트.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HTTP 3.0은 이 2.0의 TCP 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DP 기반의 또 구글에서 한 QUIC 프로토콜을 적용한 차세대 표준 구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이거 TCP 위에서 돌아갔다면 HTTP 3.0은 UDP 기반에서 돌아가고 그 위에 QUIC TLS 1.3이 올라간다. 그리고 요거를 써주시면 좋겠죠. 1RTT 연결할 때 1RTT, 갱신할 때 0RTT. 그래서 뭐
요거 인쇼에이트 뭐 리젝트 컴플리트 이거 막 다 써주시는 분 계시던데 써주면 당연히 쓸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TCP 연결할 때 여기 들어가는 단어, SCTP 연결할 때 여기 들어가는 단어, HTTP 3.0에서 연결할 때 들어가는 단어가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잘 구분해서 써주면은 확실히 채점할 때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뭐 답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스택 그려주고 가에다가 나에다가는 스택 상세적으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3단락으로 요거를 써주시는 게 좀 더 무난한 답이지 않나. 그림으로만 그려놓으면 좀 설명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달라진 건지. 2.0에서 3.0으로 갈 때. 그다음 TCP/IP랑 IP랑 OSI 7 레이어. TCP/IP는 4계층으로 나눠져 있고 사실상 인터넷 표준이죠. 이걸 안 지키면 통신이 안 되는. OSI 7 레이어는 7계층으로 되어 있고 IS5에서 한 거니까 사실상 표준이 아니라 표준이라고 보면 되고 하지만 이거는 참조 모델이다. 요게 OSI 7 레이어고 요게 TCP/IP 이게 지금 반대로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요 OSI 7 레이어는 아파서 T네다 P 이쪽은 아틴 P 뭐 5계층이라고 해도 되고 4계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문서마다 다 달라가지고 왜냐 사실상 디팩토야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P로 해도 되고 4단계로 해도 되고 5단계로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비교 항목 이런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P/IP는 디팩토고 OSI 7 레이어는 비주루고 TCP/IP는 프로토콜 규약이고 OSI 7 레이어는 참조 모델이다. 그래서 OSI 7 레이어는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참조 모델이며 실제 구현 시에는 TCP/IP를 사용한다. 뭐 3달러는 이거보다 그냥 서비스 프리미티브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 매터의 주요 특징은 상단, 신안 요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매터. 그리고 정의에다가는 꼭 뭐 스마트홈 뭐 이런 거 당연히 뭐 중요한 단어긴 한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개방형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 개방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플랫폼, 허브, 디바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항상 네트워크에서는 프로토콜이 나오면 항상 스택을 써줘야 된다. 스택을. 여기서 중요한 건 와이파이, IEEE 802.11, 스레드 802.15.4, BLE, 그리고 여기 IP 버전 6가 올라가고 TCP에서 동작한다. 그리고 요거 3단락에다가는 요 정도 그냥 언급해 주시면 그림으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기존 스마트홈 표준이랑 비교하던가 뭐 비교할 때 많이 할 것도 없고 한 세 개만 비교하시면 되고 그다음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한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물리적인 하나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그 서비스에 특화된 것들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그림은 최대한 이거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뭐 SDN, NFV 해서 각각의 기술 요소 3개씩 써주시면 충분하고 그럼 3단락에다가는 뭐뭘 써주면 좋으려나? 뭐 SDN이랑 NFV가 핵심 기술 요소니까 이 두 개를 뭐 비교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SD-WAN을 언급한다던가 각자 자기가 잘 아는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낸 문제는 요 전진 오류 수정과 후진 오류 수정, 그러니까 FEC랑 BEC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만 냈지만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모의고사인가 파이널 라운드 때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좋아서 그냥 학습하시라고 다 넣어놨습니다.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의 차이가 뭐냐? 오류 제어는 뭐 이 감쇄, 지연, 잡음, 에코, 지토로 인한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고 재전송을 요청하는 거라면 흐름을 제어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과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얘한테 야, 속도 좀 조절 좀 해. 라고 하는 조금 다른 거다.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 개념은 뭐가 다른 건지 한번 이해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나온 FEC와 BEC의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FEC는 이거죠.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정하거나 복구하는 거. 하지만 뭐야 왜 이게 흐름제야 못한 것 같네. 하지만 BEC는 재전송을 요청해갖고 재전송을 받아서 하는 게 BEC다. 그래서 뭐 부가 정보의 내용, 오류 정정에 대한 주체, 재전송 요청, 뭐 주요 기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주요 사용되는 환경 예를 들어서 FEC는 유선에서 많이 사용되나요? 무선에서 많이 되나요? FEC 무선에서 많이 사용되죠. 무선에서 데이터를 다시 보내기 힘든 환경 이런 데서 주로 쓰는 게 FEC. BEC는 조금 그래도 데이터에 대한 전송이 좀 비교적 자유로운 데에서 BEC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면 좀 차이점이 좀 눈에 잘 띄니까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단락은 당연히 FEC와 BEC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ARQ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DHCP DHCP를 할 때는 요 공적으로 IP를 할당한다. 그래서 할당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도라 네 단계,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액트 네 단계로 하고 이런 것도 좀 깨알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클라이언트는 UDP 68을 쓰고 서버는 UDP 67번 포트를 쓴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런 거 다 쓸 때 이런 거 써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되니까. 그리고 갱신할 때는 리퀘스트와 에크 그래서 2분의 1 시간이 남았을 때 갱신한다. 해제할 때는 그냥 릴리즈로 한다. 3단락엔 당연히 DHCP 에이전트 릴레이 에이전트를 쓰고 뭐 맨날 하는 소리인데 네트워크 대역이 다르다는 걸 써주고 브로드캐스트를 유니캐스트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요 DHCP의 보안 취약점 및 대응 방안 요거 써주셔도 되고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 2교시는 이게 목차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음, 전송 계층의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1달러로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할 거고 이거 2달러, 이거 3달러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제일 무난하겠죠. 그러면 개념을 물어봤는데 1달러, 2달러, 3달러 얘를 0.5페이지만 썼다가는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1페이지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도대체 1페이지를 어떻게 쓸까라고 하면 가 개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그림 그려주고 TCP의 개념 쓰고 나 TCP의 특징 또는 뭐 필요성 이렇게 해서 표로 그려서 한 페이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웨이 핸드쉐이크와 4웨이 핸드쉐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은 이거 한 페이지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한 페이지 쓸 만큼의 분량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뭐 분량도 좀 오버되는 것 같고 그냥 이거 라고 쓰는데 그냥 저희가 두 개 물어봤을 때 템플릿으로 이렇게 개념, 메커니즘, 어,
구성 요소, 동작 절차 해가지고 다에는 3A 핸드 쉐이크, 나에는 4A 핸드 쉐이크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그리고 메커니즘에는 반드시 이걸 써주셔야 됩니다. 요 상태, 연결할 때의 상태, 해제할 때의 상태 여기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여기 안 쓰신 분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3A 핸드쉐이크랑 4A 핸드쉐이크가 2번 나온 거 이거 안 쓰고 신에크, 에크, 핀, 에크만 썼다가는 5점도 안 나옵니다. 5점도 안 나와. 이거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써야 돼.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 시험에 여기 썼으면은 제가 처음 시험 났을 때 이거를 썼더니 제가 이 문제를 21점인가 22점 받았거든요. 그런데 2번째 나왔을 때는 요거를 쓰면은 이제 한, 한 20점, 19나 20점 줬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까지만 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18점. 이제는 뭐를 써야지 20점이 나오냐? 여기 요거 써야지 요거. 시커스 넘버, 에크 넘버, 시커스 넘버, 에크 넘버. 요거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나올 때마다 하나씩 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시퀀스 넘버는 이게 1000이라고 써여 있는데 확대. 그러니까 여기 1000이라고 써 있는데 요 1000이라는 거는 꼭 1000일 필요는 없습니다. 1이어도 되고 10이어도 되고 아무 숫자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숫자나 여기서 그냥 보내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얘가 보내면은 얘가 이제 액트를 해야 되는데 액트는 항상 요 넘버 플러스 1 10이라고 보냈으면 11, 1000이라고 보냈으면 1001로 에크 넘버를 보내고 이 시퀀스 넘버 2000은 뭐냐? 이거는 서버가 그냥 자기의 넘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임의의 숫자입니다. 이 1000과 이 2000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어. 그냥 지들 멋대로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냥. 그러니까는 여기서 연결 관계가 있는 거는 요렇게. 이 시퀀스 넘버에 대한 연결 관계가 X 넘버한테 오는 거고, 그러면은 2000이랑 1001을 보냈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이 X 넘버를 그대로 시퀀스 넘버로 해가지고 전송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이 시퀀스 넘버가 요 X 넘버로 온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퀀스 넘버가 플러스 1을 해서 X 넘버. 이렇게 전송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 얘가 100이라고 보냈어. 여, 여기에 시퀀스 넘버와 X 넘버를, 얘는 그냥 200. 답을 맞추시오. 여기 X 넘버는 몇? 101. 얘의 시퀀스 넘버는 101. 얘의 X 넘버는 20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제는 요거까지 써야 된다. 마찬가지.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5천을 다 지워. 싹싹 지워. 요건 치면 안 돼. 이거 지워. 자, 5천 보냈어. 요 X 넘버 몇? 5천일. 얘 시퀀스 넘버는 5천일. 얘 X 넘버는 6천일. 아니 잠깐만. 아니잖아. 어? 맞나? 6천일. 6천일.
맞죠? 6000이. 6001, 얘는 5001, 6002. 맞나? 어. 여기서 조금 다른 이유. 그러니까 얘가 보내고, 얘가 에크를 한 다음에 또 보내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에크 넘버는 이 시퀀스 넘버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5001이 가는 거고, 이 6000이라는 거는 얘 서버가 만들어낸 임의의 숫자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숫자나 적어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가 6001인 이유는, 왜 6001? 여기서 6001인 이유는 얘가 6000번을 한 번 보내고 그 다음번에 다시 보내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돼서 6001이 되는 거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이 5001은 얘가 클라이언트가 보내야 될 시퀀스 넘버가 5001이기 때문에 얘는 5001에서 5002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5001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에크 넘버가 5001이니까 시퀀스 넘버가 5001인 거고 에크 넘버는 요 6000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이 6001이 마지막이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한 6002가 에크 넘버다. 이해됐나요? 아까랑 다른 거는 얘가 이렇게 보내고 아까는 이거를 기준으로 얘가 응답을 하니까 그냥 요걸로 계산을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얘가 요걸 보내고 또 한 번 더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거의 기준은 뭐냐? 한 번 보내고 얘가 또 보내는 거니까 X 넘버는 그대로 오고 시퀀스 넘버만 1이 증가한다. 그럼 만약에 얘가 또 보냈어. 이거 없이.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는 이 과정이 없고 얘가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이렇게 또 보냈어. 그럼 여기 시퀀스 넘버는 6002, 6002, 에크 넘버는 5001. 그쵸? 그러면은 얘가 응답하는 거는 시퀀스 넘버는 5001, 5002, 5002, 에크 넘버는 잠깐 뭐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 써놓고 하니까 아무튼 이 항상 보낼 때는 이 시퀀스 넘버 에크는 항상 플러스 1을 하는 거고 얘가 회신할 때는 이 에크 넘버가 그대로 시퀀스 넘버로 온다. 요것만 아시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 시퀀스 넘버, 에크 넘버까지 같이 암기 넘어가고 그다음에 TCP, UDP, SCTP를 비교하시오.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개념 비교, 상세 비교 해서 요거를 이렇게 쭉쭉쭉쭉 최대한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락에다가는 뭐 SCTP를 좀 자세하게 쓰던가 아니면은 위에서 물어본 게 이 3웨이와 4웨이 핸드쉐이크니까 SCTP의 3웨이 핸드쉐이크와 4웨이 핸드쉐이크를 TCP랑 뭐가 다르다라고 좀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SCTP.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어, 이거는 목차를 잡을 때 요거 1달러? 잠깐, 다시.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가 두 개를 물어보면 이거 2달러, 이거 3달러, 1달러에다가 뭔가 인트로 지어내야 되니까 뭐 필요성 같은 거 쓸 거고, 4달러에다가 대연 쓰는 게 원래는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두 개를 물어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개요와 특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2달러로 쓰기는
조금 애매해. 개요니까 1달러로 쓰는 게 좋아. 그럼 1달러의 가를 개요로 쓰고 특징을 나로 써. 그러면은 지금 밑에 거를 가지고 2, 3달락을 써야 되잖아요. 이 프로토콜의 구조 가지고 2달러, 동작 방식 가지고 3달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냐? 프로토콜의 구조 및 동작 방식 가지고 한 달락 안에 1페이지에다가 쓰기에는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프로토콜의 구조니까 구조에 대한 어떤 개념도 그려야 되고 구성 요소 써야 되고 동작 방식에 대해서 그 뭐야 4웨이 핸드쉐이크, 3웨이 핸드쉐이크, 멀티 호밍, 멀티 스트리밍 다 쓰려면 이거를 한 페이지 내에 쓰기에는 너무 좁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런 거를 1달락으로 올려버리고 내 임의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 동작 방식.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이 답을 쓴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자세하게 쓸 수 있고 그럼 마지막 4단락에는 그 뭐 모바일 SCTP랑 PRSCTP 뭐 그런 거 SCTP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싶어. 요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4단락에다가 TCP, UDP, SCTP 비교해도 되고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2교시형 4단락에서 재현을 쓰는 거는 비추지만 네트워크나 CA 이런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비교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 아, 지금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전에서 같이 나올 일이 없잖아. 한 교시에. 한 번 나오겠지 뭐. 끼케야 SCTP 하나 나오겠지. 이게 두 개 나올 일이 없잖아. 그리고 다음 3번. 3번도 마찬가지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1달러, 구성요소 2달러, 비교 3달러, 4달러에다가는 뭐 오랜의 국내에서 오랜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제언 아니면은 오랜의 어떤 국제적인 동향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랜의 개념을 써야 되는데 한 페이지를 써야 되니까 맨날 하는 소리 개념 그림 그리고 나에다가 오랜의 필요성을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오랜은 여기 뭐 위에 써 있잖아요. 개방형이다. 서로 다른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을 하게끔 한다. 그리고 오랜을 하는 제일 큰 이유 제조사에 대한 종속을 탈피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가장 무난. 그 다음에 오랜의 구성요소, 가에다가 개념도, 나에다가 구성요소, 3단락 가에다가 렌과 오랜의 개념 비교, 나의 상세 비교, 4단락 오랜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렇게 써주시면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TCP에서 나와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그것만 일단 나와도 되고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TCP, UDP, SCTP 세 가지가 있다. 연결 과정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해제 과정 넘어가고 이런 거 같이 꼭 암기해 주세요. 6, 17, 132 이런 거 이제 눈에 정말 잘 들어오거든요. 이거 쓰고 안 쓰고가 진짜 차이나. 그리고 이 관련 표준까지 외우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쓰면 진짜 차별화됩니다. 남들이랑. 그리고 SCTP. SCTP는 TCP와 UDP의 장점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신뢰성 있고 TCP의 장점이니까 신뢰성이 있고 UDP의 장점이니까 메시지 지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 멀티 호밍과 멀티 스트리밍. 멀티 호밍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시에 전달하는 거. 멀티 스트리밍은 그냥 뭐 약간 한 채널에서 여러 개를 보낸다. 약간 네트워크 슬래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CTP 프로토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프로토콜의 구조는 요거고
패킷의 구조는 요거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이게 언제더라? 134회인가? 3회인가? 아무튼 이거 기출 문제니까 꼭 학습하셔야 되고, 프로토콜의 구조는 요게 프로토콜의 구조입니다, 요게. 그 동작 절차는 연결할 때, 포웨이, 이거 뭐 데이터 전송하는 건 의미 없고, 해제할 때, 쓰리웨이, 이렇게 한다. 요 아까 단어가 다르죠. 아까 우리가 그 QIC에서 연결할 때의 단어, 거기서는 이닛, 이닛이 아니라, 뭐지? 뭐였죠? 쿠키에코인가? 쿠키에코 여긴데? 그거 뭐였지, 아까? 클라이언트 헬로? 뭐, CHL로? 아무튼. 그리고 TCP에서는 CN에크, CN에크, 에크, 뭐, 핀에크, 핀에크 이건데, 아무튼 다르잖아요, 용어가. 그런 용어 다른 것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고, 대신 그래도 여기는 요건 없어. 요 상태는 없어, 상태는. 그래서 뭐 확장으로는 PRSCTP, 모바일 SCTP 이런 게 있다. 오픈랜. 요렇게 쓰면 제일 무난하겠죠. 근데 뭐 물론 저희는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개념을 조금 더 쓰기 위해서 요렇게 쓰라고 하는 거고 개념,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고 그림을 내가 도저히 못 그리겠는데 하면 요거를 그대로 키워드 갖고 와서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올해의 필요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석성을 탈피한다. 어떤 내용이 없네. 아무튼 뭐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 구성도 이게 진짜 제가 그림을 좀 마음에 드는 걸 바꾸고 싶었는데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 OCU, O, ODU 어디 있어? ODU, OR 아무튼 OCU 여기 있는데 OCU, ODU, ORU 그다음에 RIC에는 리얼RT, 논리얼RT 그리고 프론트홀 없네. 프론트홀, 미드홀, 백홀 그거까지 같이 써주시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랜과 오픈랜의 개념 비교. 어, 랜은 그냥 뭐 별거 없는 거고 그냥 옛날 그냥 옛날 전통적인 거고 올해는 개방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제조사의 종속을 탈피하기 위한 개방형 인터페이스다. 요거는 단일 벤더. 기존에는 단일 벤더끼리만 됐다면은,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종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중국산 제조 업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종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중 벤더가 가능하겠죠. 옛날에는 공급업체에 종속되어서 뭐 고비용이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항상 모든 거는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SDX, 오픈엔 도입 시 보안 위협 요소? 요거는 공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이 기존 망 대비 오픈랜에서는 어떤 위협이 있는지, 당연히 그런 거, 고위험 공급업자 유입.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다 제조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예전보다 증폭이 되고 이런 신규 위협이 있고 뭐 이런 요 신규 위협이라고 써 있는 거 위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보안모의고사는 일단 네,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저는 이번에 어디 처가도 안 가고, 안 가니까 좀 간만에 좀 쉰 것 같은데, 저만 좀 시기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가지고, 그 교환을 좀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R1 서브노트를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 다음번 돌아올 때 좀 업데이트된 그 강의 자료로 다시 한번 좀,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채점을 해보니까 일기 때보다 많은 분들이 좀 수준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기 때는 조금 뭐랄까요? 좀 그 한 2, 3주차 지나면 이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못하시는 분들하고 확연히 막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물론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일단 저희가 인원수가 다른 학원대 비해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고할 만한 답안이 다른 반보다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키워드, 다양한 포맷, 뭐 포맷은 뭐 저희가 이제 좀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뭐 아 이런 사람은 이런 단어를 썼구나 그리고 사달락에 이런 거 내용을 썼구나 해가지고 참고할 만한 답안, 모범 답안의 그 유즈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뭐 약간 좀 이제 중하위권으로 좀 벌어지시는 분들은 좀 약간 디프레스가 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빨리 좀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를 좀 캐치업하고 잘 된 부분들 좀 내재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려고 하면 그냥 잘하려는 프로를 그냥 그 모션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빠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중하위권에 계신 분들은 이럴까 저럴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잘하시는 답안을 하나 잡아서 비슷하게 이제 베끼는 연습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반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중하위권에 지금 계신 분들은 디프레스 되지 마시고 자신을 좀 믿으시고 그냥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점하면서 오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7번부터 13번까지 출제를 했습니다. 1교시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대박 월척을 한번 했죠, 제가. 그래서 8번에 항상 제가 비교 문제를 냈는데, 이게 비교가 아닙니다, 여기가. 근데 비교로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대박 월척이다, 오늘 막 다 낚였다, 이래 했는데, 보니까 여기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비교로 쓰다가 갑자기 취소하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항상 잘, 잘 확인하시고, 예, 제목에다 쓰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 예, 요거는 사실 어디에도 찾아도 저희 ITP와 관련된 어디 서브노트에도 없는 내용. 그래서 그냥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실 거라 예상했지만, 예, 그대로 예,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공했다. 예, 예,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사실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강박을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이 막 캄캄해지죠. 모르는 게 막 두세 개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멘탈을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시고, 다른 거를 조금 더 잘 쓸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유출을 하셔야죠. 유출. 그래서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어떤 프라이빗 환경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이제 좀 몰아가면서 이 피어링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1대1 연결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피어링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테더링이 있고 피어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져주시면 되는데 최대한 뭐 비슷하게 쓰신 분들은 그래도 점수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7번부터 좀 살펴보면 6G 같은 경우에는 예, 초지능, 초연결, 초성능, 초공간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2열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1열에 나와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1기가 1테라 그리고 밑에 이제 비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00km 그리고 1테라헤르츠 레이턴시 이런 것들이 이쪽 2열에 나와줘야 됩니다. 이쪽에.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기를 막 약간 좀 어거지로 막 구분을 하셨어요. 그거보다는 이쪽에다가 초 6개, 초성능, 초대역
초현실, 초지능, 초정밀, 초공간 6개 써주시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숫자, 네, 숫자나 관련된 기술들을 써주시는 것이 좋다. 네. 초현실, 초공간, 6DOF 저희 디지털 서비스에도 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갖고 오셔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3단락도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6G 이동통신 비교보다는 저라면은 6G 이동통신이 발전함으로써 뭐 요새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히 어떤 그런 동향이나 활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적고 끝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슈퍼네팅과 서브네팅,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선택을 안 하셨는데, 일단은 키워드로 보면 이 슈퍼네팅은 통합입니다. 통합. 그리고 사이다, CIDR. 그래가지고 통합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정보를 뭐 IP가 부족할 때 위 상위로 올려가지고 통합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뭐 많은 호스트가 있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을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대박장이가 한번 났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AWS에서 데이터 DB를 껐다 키면 이게 IP가 고정 IP가 아니라 약간 유동 IP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당 방화벽에서 그 IP를 그냥 픽스드 IP로 그냥 하나를 그냥 고쳐놨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하나만 그냥 딱 그렇게 IP, 딱 해당 IP만 딱 이렇게 통과되도록 해놨는데 이 어떤 서브넷을 잡아놓고 대역으로 잡아놓으면은 그 대역 안에서 이 대역은 DB가 껐다 내려와도 이 큰 여러 가지 IP, 이 대역 안에서 IP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껐다 켜도 그 대역 안에 IP가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그렇게 방화벽에서 해당 IP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영역으로 빡 잡아버리면 한 번에 그게 장애 없이 그냥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슈퍼네팅 개념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위로 여러 서브넷 단위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네팅은 예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대역 그 특히 이제 뭐 개별 IP 클라이언트 단위에서 IP를 분리해야 될 때 어떤 팀은 어떤 대역을 쓰고 뭐 다른 B 팀은 어떤 대역을 쓰고 이래가지고 VLSM 예, 그래가지고 분할도 하고 보안성도 향상시키고 예, 키워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은 이것도 키워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ISL, 피더링크, 그다음에 빔포밍, 그리고 와이드빔, 스팟빔 있고, 그다음에 이게 피더링크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그 ISP랑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ISP랑 연결할 때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센터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망과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 보시면 탑재체, ISL, 게이트웨이, 피더링크, 관리센터, 그리고 사용자 단말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3단락은 최근에 뭐 스타링크 같이 뭐 미국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위성통신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많이 어, 발달시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뭐 예타 통과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시용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그 신문 기사에 떠돌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이게 지금 뭐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 이게 저쪽에 뭐 어디 개발도상국이나 어디 저쪽에 인터넷이 뭐 선이 안 깔려가지고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타링크도 어떤 맨 처음에 생겨난 계기가 뭐 그런 식으로 쓰겠다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인프라가 좀 부족한 그런 국가에서 쓰겠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라면은 뭐 인터넷 관련해서 뭐 아니면 통신 인프라의 공공재 뭐 이런 식으로 공공재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리듬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단순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그래서 항상 뭐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예, 좀 올려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드분도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DN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CDN도 저희가 넷플릭스 보다가 끊기고, 뭐, 그러면 굉장히 보다가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QoS나 QoS 다음에 QoE라고 하잖아요.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 그래가지고, 사용자 경험까지도 이제 퀄리티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QoE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여기 리드명에다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QoS나 QoE 이런 키워드들을 리드문에 딱 넣어주시면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그냥 배경 지식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밑에 내려와서 여기 GLB, SLB, 캐싱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가까운 데 이제 갖다 놓는 거잖아요. 갖다 놓는 데 갖다 놓고 콘텐츠를 고객한테 제공한다. 이런 그림. 이런 느낌 나게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 그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파일을 동기화 시켜놓고 캐싱 기능,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 기능, 그리고 스트리밍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더 빠르고 실시간에 가깝게 서빙을 한다. 기술 요소 한 번 더 보시고요. 다양한 사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패치나 뭐 넷플릭스나 UCC나 뭐 이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QoE를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이 비교 문제였는데요. 요거 이제 AX랑 B, 6랑 와이파이 7 비교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그 특히 숫자, 네. 그래서 여기 4096, 그리고 하이브리드 ARQ, 그리고 30 Gbps 이런 키워드들 기준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라. 특히 와이파이 7 관련해가지고 숫자 한번 더 숙지하라고 약간 좀 타겟형으로 낸 문제였고요. 네, 오픈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된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트워크 개방이나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의 이제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방형 표준이다. 이런 말들을 리드분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플로우잖아, 플로우. 그래서 플로우 테이블, 이게 키워드가 플로우 테이블, 그룹 테이블 요 두 가지 하고 그 오픈 플로우 컨트롤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여기 플로우 테이블을 뒤져가지고 만약에 어딘가에 전송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위로 컨트롤러로 보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다른 곳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플로우 테이블, 그룹 테이블, 그리고 컨트롤러.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 중간에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은 VPC와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면 좋겠지만 인프라를 다 구성을 해놓고 저희 안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VPC라는 걸 가상의 클라우드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다가 이제 사설 IP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 인프라 자체는 어떤 뭐 해당 서울 리전에 뭐 있는 거지만 우리의 그런 사설 IP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약간 우리 온프레미스처럼 동작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서브넷 해당 IP 대역을 부여를 하고 그 외부로 나가려고 하면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려면 NAT 게이트웨이를 걸쳐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액세스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AGC, NAC에 이래가지고 여기서 뭐 화이트 리스트 기반 아니면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뭐 디나이 올 할 거냐, 얼로우 올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액세스 컨트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될 때 라우트 테이블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VPC 피어링 이런 기술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VPC 간에 연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어링은 그래서 1대1입니다. 1대1. 네. VPC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1대1로 연결이 돼가지고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엔드 엔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망을 경유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사설 IP가 각자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직접 연결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위적인 라우터가 미디언 된다라는 게 뭐냐면 얘하고 연결이 됐을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A,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랑 B랑 연결돼 있고 B랑 C랑 연결이 돼 있더라도 당연히 AC가 아니라 요거는 또 별도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이런 연결망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쓰는 방식이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트랜지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이렇게 중앙에다가 허브를 두고 허브 스포크 방식으로 연결을 한다. TDW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클라우드와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뭐 피어링, 그리고 AWS에서는 뭐 VPC라고 하지만 MS에서는 VNet이라고 하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똑같아요. 네. 대부분 다 VP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상으로 프라이빗 환경, 퍼블릭 환경에다가 저희가 사설 IP를 부여해가지고 마치 우리의 온프라미스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IP 대역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설 IP 대역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IP 대역. 네. 그리고 얘랑 갈 때 당연히 라우팅 테이블을 거쳐서 가겠죠. 네. 1대1 관계로만 허용을 한다. 전위적 라우팅을 미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교시는 이렇고요. 2교시는 4, 5, 6번을 출제를 했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4번을 많이 안 들어가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라우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어, 아직 공부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oS, QoS의 뭐 데지터페, 그 어떤 그런 지표죠, 지표. 측정하는 지표랑 디프서브랑 인트서브에 대해서 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많은 선택을 안 하셨고 6번은 뭐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풀이를 하면 일단 라우팅은 어떤 경로를 최적 경로를 선택하실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크게 뭐 스태틱하고 다이나믹이 있는데 스태틱은 뭐 거의 쓰지도 않잖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만 보시면 되는데 다이나믹 안에서 디스턴트 벡터 알고리즘하고 링크 스테이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인접해 있는 라우터와 경로 설정 정보를 교환한다. 인접이잖아요, 인접. 그래서 인접해 있는 것만 보니까 당연히 예, 뭐 중간에 있는 뭐 그 뭘까요? 좀 소규모 네트워크에는 좀 맞겠지만 대규모 네트워크에는 좀 불가하다. 그리고 비동기적이다.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비동기적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프로토콜 뭐 RIP, IGRP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링크 스테이트는 이제 최단 경로의 비용을 링크 비용에 기반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최적 경로 적응 via LSD. 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각 라우터가 완벽히 소유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교환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SPF. 그래서 그 아래 그대로 물어보고 있죠. RIP랑 OSP를 그대로 모르고 있는데 요거는 뭐 다른 거보다도 그냥 키워드 기반으로 바로 그냥 채점할 수 있어. 벨만 포드, 홉 카운트, 홀드 다운, 스플릿 홀라이즌 이런 거 그냥 바로 읽어보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특히나 홉 카운트 15개 대안 이런 것들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SPF도 마찬가지로 다익스트라, 여기 없네요. 여기 있네요. 다익스트라. 네. 그리고 네트워크 크기가 호크한투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큰 어떤 그 대규모 어떤 네트워크에서 하는 방식이니까 멀티캐스트 방식에서 실용적으로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보시면은 굉장히 공부하기가 쉬우신데 RIP 같은 경우에는 홉 카운트가 제한되다 보니까 소규모고요. 그리고 OSPF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거나 굉장히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이해가 쉽고 그다음 구형이 가능하고 운영이 편하긴 하지만 소규모가 된다라는 거고 OSPF는 대규모 네트워크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동기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비동기 네. 딱 느낌만으로 봐도 OSPF가 더 많이 쓰이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oS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뭐 제가 아까 그 CDN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그림 생각해 두셨다가 예, 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oE, Quality of Experience 그래가지고 사용자한테 좋은 경험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퀄리티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느끼기에 엔드 유저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요소, 지표, 데지터페 요거 1달러하게 같이 적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QoS를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물어봤는데 디프 서브하고 인트 서브를 물어봤는데 디프 서브가 더 좋은 거죠.
인트 서브가 먼저 나오고 디프 서브가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인트 서브부터 먼저 보면 요거는 자원을 이제 예약한다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RSVP잖아. 리소스 리저베이션이잖아요. 리저베이션. 그래서 자원을 예약해가지고 종단 간 QoS를 보장하는 모델인데 자원을 예약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뭐 배분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뭐 알아서 이제 예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예, 그래서 자원 예약은 라우터의 과부하를 야기하고 예, 소규모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이 디프 서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프 서브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패킷에서 클래스라는 말이 있네요. 아니, 여기 클래스별로 그 흐름 집합 단위로 일단 구분을 해서 예,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쪽에 엣지 라우터, 코어 라우터, 예, 종단 간에 엣지 라우터가 끝에 있고 중간에 코어 라우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망 가장자리에는 엣지, 그 망 중심에는 코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적용이 가능하고요. 예, 메커니즘 한번 보시면 키워드 기반으로 DSCP, 그다음 PBH. 예, 그래가지고 클래스가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헤더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예, 비트 앞에 6비트에다가 차등 서비스의 종류와 등급을 표시해준다. 예, DSCP. 그리고 그 다음 패킷을 넘겨줘야 될 때 어디로 넘겨줘야 될지 홉별로 그 다음 홉을 알려준다. 예, PHB. 네, 요거 두 가지만 딱 적어주셔도 바로 아, 이 사람이 아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오늘 채점 부분 해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분이 이거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거는 키워드 기반으로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고 끝내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 서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 RSVP 예, 리저베이션이니까 그리고 예, 그 정도 한 번 더 여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약간 몰아서 기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트 서브가 디프 서브로 이제 바뀐 거고 얘는 나쁜 거, 얘는 좋은 거 항상 비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몰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별로 보장하고 요거는 뭐 특징이고 그리고 예약도 우선순위 기반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소규모고 대규모고 네. RSVP 이런 기법들 DSCP 여기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유연한 확장이 제약이 된다. 구현이 단순하고 구현이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 기준으로 좀 잡아놓고 비교를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SI 7 레이어는 난이도가 합니다. 요거는 뭐 누구나 다 공부를 시작하는 관점에서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이거 조심하셔라. 왜냐하면 누구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기필반 하시는 분들이 다 달려붙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심화반에서 잘못 쓰시면 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나왔을 때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시간이 없거나 빨리 쓰고 정확히 쓰고 빠져나오셔야지 이거를 뭐 4달러까지 막 가면서 4페이지를 쓰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이거는 조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정말 선택을 하는 거는 좋지만 예,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딱 시간 내에 15분 내에 딱 쓰고 빠져나오셔야지 이거를 뭐 15분이나 25분 내에 딱 쓰고 빠져나오셔야지 그 굉장히 막 이거 더 잘 쓰겠다고 남들보다 해봤자 사실 거기서 거깁니다. 이런 토픽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신중을 기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토픽이고 보시다시피 그림을 이거 이렇게 다 그리시면은 시간 진짜 100%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토픽을 들어가가지고 25분 다 까먹고 25분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28분, 27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생각보다 이런 키워드들 기필반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점수 맞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내가 더 잘 쓸 수 있는 문제에다가 시간 배분 못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럴 때 문제 선택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아니까 막 달려들어야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난이도가 하다라는 거, 하 정도 될 것 같다. 이건 기필반에서도 다뤘고 항상 다루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선택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잽싸게 딱 이 네 가지만 담백하게
3.5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적고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실 때 양쪽 그림을 꼭 그리시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사실 똑같은 내용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그렸거든요. 안 그리고 이 내용을 네,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뭐가 쓰이는지 그리고 화살표를 여기다가 하나, 네,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생각보다 이 네모가 양쪽에다 두 개 그리려고 하시면은 최소 이거 안에 글자까지 쓰는 것까지 해서 3분입니다. 2분입니다. 2분. 그래가지고 그림을 똑같이 그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리시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하시고 압축하셔서 그리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유명한 토픽이라 요거는 이렇게 그냥 쭉 보시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도 보시면은 사달락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본 그대로 1, 2, 3, 4 아마 잡았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통계하고 저희 일시 좀 인공지능 할까요? 네.